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파월의장이 지난주 하원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하기 전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6월 물가 지표가 일제히 둔화됨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은 한때 대형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시장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대형 기술주의 상승에 묻혀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어느덧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그동안 M7으로 대변되는 대형 기술주 일변도였던 강세 흐름이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주도주의 강세가 한계에 이르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랠리의 끝에 다다른 것인지 매우 혼동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향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현재 시각 7월 14일 오후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헷갈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시장을 계속 강세로 보아왔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연준의 이 통화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는 피봇을 거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주 보게 되면 FF 선물 시장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한 96% 정도 됩니다. 뭐 한 90%는 25bp 인하, 6%는 두 번 50bp의 인하, 그러니까 그때까지 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연말 기준으로는 지금 원래는 한 9월,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뭐 미국의 경제 지표들 뭐 내용 다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CPI, 그 다음에 PPI도 헤드라인 지표는 조금 높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면서 뭐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따놓은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 파월 의장이 상하원 연설을 통해서 뭐 물가 상승률이 꼭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뭐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급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7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9월에 한다고 하면 뭐 이제는 3번 정도 인하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이제 시장의 심리는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미국채 금리에도 잘 나타나서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지금 4.45%까지 뭐 고점 대비 거의 50bp 넘게 하락을 했고, 미국 10년짜리도 뭐 상당히 보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하락 추세를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기다려 마지 않았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는 기정사실로 인식이 되고 바야흐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참 재밌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나스닥하고 S&P가 제법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금요일날 다시 시장이 조금 반등했기 때문에 우려감은 조금 덜하긴 한데, 목요일장이면은 목요일날 미국의 CPI가 발표되면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시켰던 그날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하락을 했다.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의아해하는 모습인 것 같고, 반면에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의 중심이 됐던 지수,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1등부터 3000등까지 2000 종목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약간 이거
이른바 이 로테이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주의 주도 어떤 흐름이 이제는 좀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통상 이렇게 그동안 앞서 나갔던 주도주가 이제 더 못 나가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다른 중소형주나 기타 소외됐던 업종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시장의 고점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 연합인포맥스 오랜만에 출연 있어서 이제 우리 이진우 소장님하고도 1시간 동안 이제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내용 찾아서 좀 보시고요. 그래서 과연 기존의 주도주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 일변도였던 이른바 그들만의 강세가 이제는 그 아래쪽으로 좀 온기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주 뭐 정말 이른바 긍정적인 순환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순환 장세죠,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뭔가 그동안의 주도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이제 이거는 끝물 아니냐?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에는 조금은 저도 시기적으로 이런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저의 심정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동안의 대형 기술주 위주의 강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더 간다 하더라도 이미 뭐 8분홍선, 9분홍선까지는 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랬었을 때 그동안 이런 대형 기술주, 주도주에 집중이 됐던 이른바 이 수급이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싼 데를 찾을 텐데 아직은 조금 더 싼 데를 찾는 긍정적인 순환매 장세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셀 2000도 그렇고 S&P나 나스닥 중에서도 이런 M7 말고 다른 여타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순환매 흐름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주도주 위주로 강세가 가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 얘기는 이제 이 장의 또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우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싸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이제 타이틀을 잡았던 거는 언제까지 배드 이스 굿이냐. 그동안에는 배드 이스 굿이 맞았던 이유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네? 그동안 고금리의 부담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이걸 연준이 피벗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줄 거니까 이거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지. 아주 이 단순한 심플한 논리로 지금까지 시장이 강세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애매해지는 게 이제 경제지표가 둔화돼? 라고 하면 이미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정사실로 해버렸잖아요. 지금 물가의 흐름으로 보나 뭐 연준의 스탠스로 보나 뭐 경제가 여기서 둔화되든 안 둔화되든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 요인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이제 뭐 빠르면 9월이고 늦어도 뭐 연내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건데 그러면 경제지표가 둔화되든 안 둔화되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경제지표가 둔화됐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 전까지는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게 일종의 효자죠. 긍정적이었던 거죠. 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고 이미 기정사실 됐는데 여기서 경기지표가 둔화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까? 오히려 이른바 성장에 대한 우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나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크게 좀 둔화되나? 이런 우려들을 좀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건 그동안에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지금은 이제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즉 주식이 강하면 채권도 강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게 주식시장의 호재였어요. 근데 뭐 당장 이번 주부터는 아닐지라도 앞으로는 뭐 금리가 하락하는 게 마냥 주식시장의 호재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 하락의 이제 원인이 뭔가가 이제 중요할 거고, 금리라기보다는 결국 그거죠. 이제 물가가 둔화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여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호재. 근데 경제 지표가 더 둔화돼서 이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약간 안전자산 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이제 마냥 호재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아직은 긍정적인 순환매의 국면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차를 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2주 뒤에 8월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리밸런싱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는 그동안에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이제 막 상승률 되게 많이 높았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라든가 뭐 그다음에 빅테크 업종들, 이런 것들 뭐 애플, 아마존 막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 차익 실현하고 약간 그 중에 일부는 현금, 채권, 그 다음에 일부는 소외주, 이런 식으로 대형 기술주에 몰빵됐던 거를 조금 분산시키는 그런 게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대형 기술주 위주로 공격 앞으로는 조금은 이제 선제적으로는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 그 주요 일정들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뭐 월요일 날 경제지표도 있고, 뭐 20기 3중전에도 발표되고,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22회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변수는, 그동안에는 물가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빨리 꺾여줘야 연준의 금리 인하에 어떤 그 여지를 열어두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떨어지면 시장의 호재, 물가 지표가 오르면 시장의 좀 부담, 뭐 이렇게 작용했는데, 지금 물가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 좀 쐐기를 박아준 것 같아요. 참고로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 예상치 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 6월 물가 예상하면서 저는 전월비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제 전망이 틀렸는데, 뭐 물가지표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주거비도 조금 낮아졌고, 서비스 지표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유가가 70에서 80% 올라와가지고 아마 에너지 가격들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또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더라고요. 뭐 정책적인 요인이 있었는가.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 PPI는 좀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CPI는 낮게 나왔지만 헤드라인 PPI는 좀 높게 나온 이유가 아마 에너지 가격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로는 그게 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생각보다 물가의 둔화 압력이 다른 쪽에서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시 향후 궤적을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번에 그 헤드라인 CPI가 3.0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사실 2.9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가 아직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7월은 한 2.9, 8월 2.6, 9월 2.6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연말에는 한 2.5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쭉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그림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과거에 그 계절적인 물가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기본 가정이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가가 뭐 급등한다던가 급락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이슈가 있다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조적인 흐름은 물가의 흐름이 2%를 향해서 쭉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은 맞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은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옛날만큼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제 예상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의 민감도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제 경기지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고용지표, 그 다음에 결국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 커질 텐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번 주 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16일 저녁, 16일 날 아침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때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게 되면, 지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상황 보게 되면, 지금 지난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원래 예측이 그 0.3이었는데 0.1밖에 안 나왔고, 그 전달이 마이너스까지도 잠깐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보시면은 막대 차트의 높이가 옛날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고, 옛날에는 플러스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간간히 마이너스권이 좀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도 조금씩 뭔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번에는 지난달이 전월비 0.1이었는데 전년동월비가 마이너스 0.2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 시장 컨센서스처럼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단은 그래? 그러면 지난주 물가지표도 둔화됐는데 소매 판매까지도 둔화가 되네? 그러면 이건 진짜 금리나 따놓은 당상이네. 9월이 아니라 7월로 땡겨지는 거 아니야? 내지는 9월부터 시작해서 3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쪽에 일단 그 시선이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 저는 조용히 포지션을 조금씩은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던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의 결국 기준은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보다 이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서 이 경기 둔화를 막아주냐 이거거든요. 근데 뭐 물가지표가 둔화되긴 하더라도 아직은 연준의 목표치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막 금리를 바바박 내려주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경기지표에서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동안 배드 이즈 굿 형태로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좋게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풀리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지표 안 좋게 나온 거를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다른 면으로도 볼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긍정적인 순환매가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막 미국 경제가 갑자기 꼬라박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뭐 물가지표가 조금 생각보다 둔화돼서 경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실적을 보게 되면 또 그 전주보다는 또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고용시장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게 갑자기 막 서든 스탑 형태로 미국 경제가 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고, GDP 나우 모형을 봐도 뭐 지금 3분기 성장률이 2.0으로 2분기 성장률이 지금 2.0으로 지난 1분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래도 올라오는, 지난 1분기가 1.4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미국 경제가 좀 꼬라박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조금 더 작용을 하는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의 대형 기술주 위주의 그 일변도 장세가 조금 기타 소외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순환매 장세에는 조금 더 남아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시장의 랠리의 끝에 와간다는 신호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주말간에 이제 저랬던 트럼프 피격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참 이게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이 트럼프가 야외 유세 중에 이제 총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없었고, 근데 이게 사진을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귀 옆을 스쳤나? 하여튼 좀 피가 났는데 얼굴을 스쳤는지 했나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게, 어쨌든 총격이 자기 얼굴이나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결국 지지자들에게 나 건재하다라는 표현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주말이니까 기존의 금융시장은 이제 반응을 안 했을 거고, 지금 가장 크게 민감한 게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한 거 있죠. 지금 그 피격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동정표를 얻을 가능성도 있고, 뭔가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 저도 상당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피격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피격한 그 범인은 이제 사살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던데, 어쨌든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인이나 뭐 이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피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한때 나타났던 트럼프 리스크,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어떻게 반영될지가 조금은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에 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첫 번째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금리는 급등하는 형태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요때죠, 요때. 4.5까지 한때 갔다가 지금 이제 그걸 다 되돌렸는데, 이제 한번 되돌렸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뭔가 경기가 이 화랑세를 보이면서 이 금리나라든가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대로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잠재적인 우려들은 좀 자극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생각해 볼 거리이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bad is good 이지만 이제는 bad is 정말 bad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기술주 위주의 강세 일변도가 조금 확산되는 모습들은 일단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그것까지 나타나면 이제 시장은 정말 뭐 다 해먹을 거 해먹은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요즘 계속 타이밍의 예술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즐기되, 보따리 싸고 얼른 짐 챙겨 나가야 될 때도 우리가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언제까지 배드 이즈 굿이 이어질까 조금씩 균열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인포맥스 라이브 출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했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고요. 뭐 아직도 댓글에 제가 최근에 어떤 시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직도 뭐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인지도가 떨어져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저랑 작년부터 동행해 오셨던 분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